문재인 대통령이 경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 축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어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겁니다.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도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려는 걸 마치 민간에게 강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오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대기업의 임금 체불 사건을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김진표 위원장은 현장 점검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며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엔 고통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? 새 정부의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 재계와 경영계 그 반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좀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. 네. 어제 이제 경총 포럼에서 이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 사회 각계의 그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들다 이렇게 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. 네. 이 비정규직의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다. 그리고 그 강성 대기업 노조가 문제다. 이 비정규직과 그 아웃소싱 경영 효율상 어쩔 수 없고 좀 필요하다. 네. 정규직화는 특히 그 중소기업의 그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. 이러면서 이제 그 새 정부의 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 등 그 일자리 정책의 근본을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죠. 경총 부회장이요? 맞습니다. 네.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제 직접 나서서 이 경총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.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또 지적하고 나섰는데요. 예. 이 경총 반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강도 높은 질타, 이 뉴스의 맥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한마디로 얘기하면 좌시할 수 없다.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. 재계의 반발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? 그렇죠. 네네. 어제 그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이 재계 입장을 대변한 사실상 그 공개적인 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 전형적인 그 재벌, 재계, 이 경영계 논리 그대로죠. 네네. 지켜왔던 이야기들인데 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이 경총 등 그 재계의 도발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이 새 정부의 그 노동이나 그 재벌 개혁은 물론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공약인 이 일자리 정책 또한 큰 위기에 그 직면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이 초동 진압에 나섰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또 그 경총 부회장의 같은 발언의 그 배경과 배후에는 이 새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의지나 아니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 등의 그 위협을 느낀 재벌의 그 조직적인 도발의 그 신호탄일 수 있다.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오늘 브리핑을 갖고 역시 그 김영배 그 경총 부회장의 발언을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재계의 그 조직적인 대응이다.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점도 이제 그 시사하게 됐습니다. 정부와 재계의 기싸움이 시작이 됐다.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근데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가 이제 그 확실하게 걸리고 있으니까 이 재계 그리고 재벌의 위기 의식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즘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환경 자체가 재벌로서는 그 위기 의식을 느낄 만하죠. 우선 뭐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뿌리 깊은 그 정경유착의 그 추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예. 이 재벌의 그 그룹 지배력과 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국민의 그 노후 자금인 이 국민연금기금까지 이제 동원을 하고 거기에 그 손해를 입힌 사실까지 드러났고 그랬죠. 네. 결국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때문에 구속이 됐죠. 이 전경련은 사실상 거의 그 와해 지금 상태에 있고요. 그런 가운데 새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. 이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? 예. 대표적인 그 재벌 개혁론자들을 이제 중용을 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평소에 그 재벌 저격수라는 이제 그 평판을 듣던 그 김상주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. 내정이 됐죠. 지명이 된 거죠. 지명이 됐죠. 예. 정책실장에는 그 이제 장하성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. 예예. 네, 재벌의 위기의식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뭐 재벌을 좀 대변해 왔고 혹은 이제 그 정치적인 로비나 이 방패 역할을 해왔던
전경련이 거의 힘을 못 쓰게 된 가운데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 위기의식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경총이 마침 이 청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문제의 발언을 했던 김영배 부회장 상당히 낯익은 인물입니다. 맞습니다. 전경련이 그 재벌 오너들 위주의 단체라고 한다면 경총은 이제 그 경영진의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. 네, 그 1970년에 이제 그 발족이 됐는데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그 김영배 경총 부회장 2004년에 이 40대 나이로 그 경총 부회장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13년 동안 경총 부회장직을 계속 상근 부회장직을 해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경총의 실질적인 이 대변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이 특히 이제 그 김영배 그 경총 부회장에는 그 동안에도 이 재계의 입이다, 재계의 그 싸움닭이다, 뭐 이러면서 그 노동계 공격에 굉장히 그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죠. 네. 지난 1월 이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이제 그 광장에서 이 재벌 개혁 요구가 좀 거세게 분출될 때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.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 예.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그 CEO 간담회에서 이제 한 말이었습니다. 이 재벌들이 미르와 그 K스포츠재단의 그 출연한 것 때문에 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이제 한 말인 것 같은데 그때는 마침 이재용 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그 청구된 때이기도 했었죠. 예. 자, 마저 함께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네, 재벌에 대한 새 정부의 압박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네. 점인데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그 민간 기업에게까지 그 일자리 정책을 그 강압적으로 하려 한다는 식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 선을 그었습니다. 이 청와대 관계자도 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은 정책의 그 우선순위는 이 공공 부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러나 이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경총도 지금과 같은 그 사회적 그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이다.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비정규직화와 그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리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한 발 더 나갔는데요. 이 재계가 그 압박으로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. 압박으로 느낄 때는 압박으로 느껴야 된다. 아주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예. 기존 재계의 논리나 이 반발은 확실하게 그 진압하겠다. 이제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한 것으로 좀 읽히는 대목들이죠. 네. 이 재계의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. 일단 경총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13년 동안 경총 부회장직을 계속 상근 부회장직을 해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경총의 실질적인 이 대변자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예. 이 특히 이제 그 김영배 그 경총 부회장에는 그 동안에도 이 재계의 입이다, 재계의 그 싸움닭이다. 뭐 이러면서 그 노동계 공격에 굉장히 그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죠. 네. 지난 1월 이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이제 그 광장에서 이 재벌 개혁 요구가 좀 거세게 분출될 때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.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 예.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. 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그룹 그 CEO 간담회에서 이제 한 말이었습니다. 이 재벌들이 미르와 그 K스포츠재단의 그 출연한 것 때문에 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을 두고 이제 한 말인 것 같은데 그때는 마침 이재용 이제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이 구속영장이 그 청구된 때이기도 했었죠. 예. 자, 마저 함께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? 네, 재벌에 대한 새 정부의 압박의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네. 점인데요.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부가 그 민간 기업에게까지 그 일자리 정책을 그 강압적으로 하려 한다는 식의 그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그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들다 이렇게 좀 불평을 터뜨렸습니다. 네. 이 비정규직의 문제의 본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다. 그리고 그 강성 대기업 노조가 문제다.
이 비정규직과 그 아웃소싱 경영 효율상 어쩔 수 없고 좀 필요하다. 네. 정규직화는 특히 그 중소기업의 그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. 이러면서 이제 그 새 정부의 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 등 그 일자리 정책의 근본을 상당히 강도 높게 이제 비판을 했죠. 경총 부회장이요. 맞습니다. 네네.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제 직접 나서서 이 경총은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한다.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또 지적하고 나섰는데요. 예. 이 경총 반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강도 높은 질타, 이 뉴스의 맥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떤 점부터 짚어볼까요?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좌시할 수 없다. 이런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. 재계의 반발을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. 그렇죠. 네네. 어제 그 김영배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이 재계 입장을 대변한 사실상 그 공개적인 그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.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이 전형적인 그 재벌, 재계, 이 경영계 논리 그대로죠. 네네. 어떤 이야기들인데 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하고 거기에 그 손해를 입힌 사실까지 드러났고 그랬죠. 네. 결국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때문에 구속이 됐죠. 이 전경련은 사실상 거의 그 와해 지금 상태에 있고요. 그런 가운데 새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다. 이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? 예. 대표적인 그 재벌 개혁론자들을 이제 중용을 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평소에 그 재벌 저격수라는 이제 그 평판을 듣던 그 김상주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. 내정이 됐죠. 지명이 된 거죠. 지명이 됐죠. 그리고 정책실장에는 그 이제 장하성 교수가 임명이 됐고요. 예예. 네, 재벌의 위기의식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뭐 재벌을 좀 대변해 왔고 혹은 이제 그 정치적인 로비나 이 방패 역할을 해왔던 전경련이 거의 힘을 못 쓰게 된 가운데 그래서 이제 더욱더 그 위기의식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경총이 마침 이 청대를 메고 나선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문제에 발언을 했던 김영배 부회장 상당히 낯익은 인물입니다. 맞습니다. 전경련이 그 재벌 오너들 위주의 단체라고 한다면 경총은 이제 그 경영진의 단체라고 봐야 되겠죠. 네, 그 1970년에 이제 그 발족이 됐는데 이 문제에 발언을 한 그 김영배 경총 부회장 2004년에 이 40대 나이로 그 경총 부회장이 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경총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 축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어제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겁니다.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도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려는 걸 마치 민간에게 강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오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대기업의 임금체불 사건을 언급하며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김진표 위원장은 현장 점검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. 김 위원장은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 한다며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엔 고통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 어떤 이슈를 진맥해 볼까요? 새 정부의 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그 재계와 경영계 그 반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팔을 좀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. 예. 어제 이제 경총 포럼에서 이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 사회 각계 이 경총 등 그 재계의 도발을 그대로 둘 경우에 이 새 정부의 그 노동이나 그 재벌 개혁은 물론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공약인 이 일자리 정책 또한 큰 위기에 그 직면할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이 초동 진압에 나섰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또 그 경총 부회장의 같은 발언의 그 배경과 배후에는 이 새 정부의 그 재벌 개혁 의지나 아니면 비정규직의 그 정규직화 정책 등의 그 위협을 느낀 재벌의 그 조직적인 도발의 그 신호탄일 수 있다.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네. 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오늘 브리핑을 갖고 역시 그 김영배 그 경총 부회장의 발언을 그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이 재계의 그 조직적인 대응이다.
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점도 이제 그 시사하게 됐습니다. 정부와 재계의 기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중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무튼 근데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가 이제 그 확실하게 걸리고 있으니까 이 재계 그리고 재벌의 위기 의식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즘에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 환경 자체가 재벌로서는 그 위기 의식을 느낄 만하죠. 우선 뭐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뿌리 깊은 그 정경유착의 그 추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예. 이 재벌의 그 그룹 지배력과 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서 국민의 그 노후 자금인 이 국민연금기금까지 이제